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수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전 세계 증시의 눈이 현재 경주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국빈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나오면서 코스피 역시나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단만 보더라도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데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에이펙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에이펙과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슈퍼위크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가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펙과 관련된 홍보 영상을 좀 캡처한 것인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는요, 정확히는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각국의 국빈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고 관련돼서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주요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 힌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한국에 왔는데요. 지금 김해공항에서 착륙을 한 뒤에 현재는 에이펙 CEO 서밋에 가서 특별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경주에서 발언을 캡처한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우선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이야기 또다시 긍정적으로 했고요. 특히나 산업별로 보게 된다면 무기와 관련해서 좋은 파트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칩,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그리고 K조선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업과 관련돼서 또 다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중국과도 협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상회의에 앞서서 지금 에이펙 CEO 서밋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그리고 일본 총리 역시나 특별 연설을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태 21개국을 포함해서 무려 1,70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총 20개의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참석자들만 보더라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재용, 최태원, 정의성, 구강모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그룹의 충수들이 일제히 참여를 하고요. 글로벌 기업에서도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지금 맥가먼도 오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글로벌에서 지금 기술력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CEO들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각 수장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빅딜이 이루어질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핵심 의제는 역시나 AI,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금융과 탄소 중립, 특이한 것은 K컬처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눈다고 합니다. 주요 정상들의 특별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AI 중심으로 협력을 구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역시나 조선 무기 반도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나 무역, 안보 메시지, 각국의 정상들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투자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오늘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 그리고 대표하는 기업들 역시나 이곳에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현대차 어제 수소 관련 기업들 급등을 했었죠. 수소와 관련돼서 로봇과 관련돼서 비전을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에이펙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CEO 서밋에서의 발언들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이겠죠.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외교 일정을 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고요. 일본 총리 내일 만나고 그리고 11월 1일 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각국과 어떠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제 일본과 정상회의를
회의를 진행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그리고 내일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우선 이번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이요. 2달 만의 재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짧은 다시 방문하는 그런 상호 방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의제 지금 저희가 제일 좀 주목하는 게 역시나 관세 협상이겠죠.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우리나라 미국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발언만 본다면 이번에 조금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동성 확인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주요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보라던가 공급망 그리고 AI와 같이 전반적인 기술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중 정상회담이라던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과 협력 중요성을 확인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내일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첫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여성 총리인데 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이야기할 때 중국이 땅 많이 사고 있는 거 좀 문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표를 좀 얻기도 한 본 사람인데요. 취임 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이라던가 화장품 드라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협력에 대한 의지를 좀 표현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야스쿠니 신사 우리나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참배를 좀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금은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부분 반도체나 핵심 강물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특히나 최근 우리나라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문화나 콘텐츠 부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라던가 역사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좀 민감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리스크하긴 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30일 날 우리나라와 일본 회담과 함께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중 회담 매우 잘 될 것이고 오늘 또 CEO 서밋에서도 협력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사전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통제를 유예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 관세 철회와 같이 조금은 유해지는 스탠스가 양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좀 피해를 상호 간에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이 오늘 만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의제로는 역시나 무역 협상과 관세 문제, 첨단 기술의 통제 여부가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에너지나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관세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중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냐, 휴전을 공식화하느냐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해드렸었는데 G20대 둘이 사이가 좋다가 한 석 달에서 6달 정도 지나면은 입장을 바꾸고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파급 효과가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나 2차 전지, 해운 조선과 같은 수출 업종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시장에는 환율 변동성, 그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유입 여부가 또 결정이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스탠스는 어떤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젠슨 황 지금 CEO의 발언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발언을 하면서 도대체 반도체라던가 로봇과 관련돼서 어떠한 빅딜이 있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많은 분들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31일 날 로보틱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주제로 젠슨 황 CEO의 특별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삼성이라던가 SK 현대차,
LG와 같은 협력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좀 힌트를 준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게 트럼프도 기쁘게 할 발표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가 함께 엮이면서 이로 인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블룸버그도 좀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AI 칩 공급 계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고요. SK에게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될 예정인데 엔비디아 칩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SK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인 방향성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젠슨항 CEO와 우리나라의 기업이 더욱더 공고해지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AI라던가 반도체, ESS,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된 총괄적으로 AI와 관련된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또 다시 리레이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금 현재 구간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1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놨죠.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 코스피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11시 구간이 가장 강했습니다. 4,078포인트 고점을 터치해냈고요. 이는 현재 구간 상승폭을 다소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85% 상승하면서 4,0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고점이 장 초반 906포인트였고요. 이내 900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897포인트, 900선을 하회하는 모습들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3,5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4,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도 소폭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메이저 주체들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담아내면서 오늘 지수의 하단을 좀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또 어떤 테마가 부각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통신 장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이 GTC에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이 노키아에 1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2.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블룸버그 측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이 AI 또 양자 컴퓨팅 또 6G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현재 통신 장비주에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RFHIC의 경우에는 23%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KMW 오늘 51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모습인데요. 19%대 급등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기가렌 16%대 강세, 오이솔루션도 8%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키워드 또 테마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행정부에서 이 원전에 800억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또 SMR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 또 브룩필드와 함께 이 파트너십을 맺고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밖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만우가죠.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기대감들 주가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강원에너지 11%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0%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 오르비텍 3%, 우리기술도 2%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특징은 종목 바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I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 장중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 자체는 쇼크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 좀 모아봤습니다. ESS와 관련해서 일단 전기차 분야는 녹록치 않았지만 미국의 ESS 수주 확대가 긍정적이라는 삼성증권의 의견이 있었고요.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KB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북미 ESS 확대 그리고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 수혜를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ESS 수요 확대에 주목하는 의견인데요. 전기차 수요 부진을 불구하고 ESS 라인 증설과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4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하나증권은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뉴트럴 중립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26만 8천 원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AMPC와 ESS 성장 효과를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부분의 손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적자가 아무래도 좀 찜찜하다라는 의견이고요. 26만 8천 원대 목표 주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오늘 주가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삼성 SDI는 긍정적인 분석에 더 반응을 해주면서 오늘 3%대 오름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대 강세 탄력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LNF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대까지 낙폭 키우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3% 가까운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이 오늘도 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또 장 초반부터 10만 1천 원을 터치했고 54만 원 위에서 하이닉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워싱턴에서 첫 개발자 행사를 개최했는데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개발자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또 AI 거품 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향후에 5개 분기 동안 5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확보되어 있다라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좀 죽인 건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또 사상 처음으로 2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습이고요. 또 젠슨왕 CEO도 내일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15년 만의 방한입니다. 깜짝 선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기대감을 또 불어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내일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데 코엑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그룹의 정유선 회장과의 만찬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주로 넘어가면 서밋 기조 연설도 내놓게 되고요. AI와 로보틱스에 관련해서
통해서 차세대 기술 비전을 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협업 관련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또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주들 반응하고 있고요.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M디바이스와 같은 코스닥 반도체단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유니테스트 12%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오늘 97,70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54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에이스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고요. 오늘 장중에 통신 장비주들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스낭의 발언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짚어드린 이 개발자 회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스낭이 관련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핀란드의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와 협력해서 차세대 5G, 6G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개발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에서도 통신 장비주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한국에 온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AI 수출 통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면서 우주와 양자 그리고 6G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6G 5G 통신 장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스테크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고요. RFHIC 23% 급등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22%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KMW, OE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오늘 8에서 20%까지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그리고 종목들의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네요. 오늘 로봇주 흐름도 양호한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로서 로봇주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지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항상 CES가 열릴 때 화제를 꾸면 투자자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말인데요.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 달 되면 이 CES 2026 라스베가스에 열린 전시회에 이런 로봇주들이 무엇을 갖고 나갈지 또 어떤 주제로 나갈지 어떠한 자신들의 강점을 어필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게 라스베가스에서 CES 전시회가 시작될 때 비로소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이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30%를 넘게 경영권 지분을 가져가면서 바야흐로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 추가적인 콜옵션을 통해서 60% 정도 지분을 더 가져갈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이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지컬 AI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번 CES 2026에서 뭔가 진보된 그런 기술력과 또한 이런 발전된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에서 그 이동형 양팔 로봇인 RBY1이라는 것을 35대를 이제 대량으로 사들여서 각 부문별로 실증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는 발주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곧바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에서 이족보행 로봇으로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조선용 용접 로봇 개발 상용화 MOU 소식도 있었는데 로봇이 또 조선 분야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은 다분히 미국의 조선사의 이제 그 미 해군의 그 MRO 사업을 받기 위한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또한 이런 숙련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RBY1 같은 양팔 로봇을 동원을 해서 이 용접 로봇을 개발할 경우에는 곧바로 사람들이 숙련공에 대한 그 구인구직 이게 어려운 걸 관여할 필요 없이 그냥 미국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선 사업을 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쪽에서 이 노동을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로봇 회사보다도 먼저 수익성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기도 하죠. 네, 삼성 계열사에 확실히 손을 잡게 되면서 사업 영역도 더 넓게 뻗쳐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도 본격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엔 꼽아주신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솔리드 선정해 주셨네요. 오늘 앞서도 좀 짚어봤지만 통신 장비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주 강세 속에 솔리드도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젠슨왕 CEO의 발언도 간밤에 있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장비 업체들이 모두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5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5G가 많이 투자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투자 포지션은 대부분 다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6G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AI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빠른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6G죠. 그래서 6G에 대한 투자를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게 전 세계 선진국들의 눈치 보기 게임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5G를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 때 처음으로 상용화해서 세계에 보였듯이 요번에 6G도 우리가 먼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먼저 못하면 중국이 먼저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이 광통신망에서만큼은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6G에 대해서 우리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이미 경험해봤던 우리나라의 젠슨왕 CEO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CEO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에이펙 그 서밋 그 CEO 서밋에서도 이 젠슨왕 CEO가 와서 기조연설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세계적인 유명한 CEO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핫한 통신 장비 쪽에서도 핫한 6G에 대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리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솔리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또 캐나다, 영국의 지하철 진짜 옛날 지하철이라 이 통신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나 여기서 이 이동통신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해 하는데요. 그것처럼 이 런던에서 이 지하철에다가 이 통신망을 깔아주는 거 이것도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리드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임입니다. 네. 5G 그리고 넘어서 6G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회사들도 드물다. 그 안에서 솔리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의 포착주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가격이 단기적으로 비싸다. 왜냐면 5만 원 할 때 봤는데 지금 6만 원이 돼 있고 오늘 보니까 또 7만 원이 돼 있고 아니 이거 비싸 보여서 어떻게 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주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건설은 요즘 지금 시장에서 핫한 원전 관련해서 대형 원전을 미국에서 만드는 그 미국의 원전 그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요번에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우리 한국 기업인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를 걷는, 4기를 짓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SMR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협업을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예전에 도시바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을 때 이들이 지금 이제 짓고 있는 AP1000이라는 웨스팅하우스에 설계한 이 원전을 갖고 원전을 발전소를 짓다가
파산했습니다. 챕터 11을 신청했죠.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하는 것과 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한국전 원전을 해봤던 이 현대건설을 이번에 그 파트너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런 원전 짓는 것도 돈을 벌고 원전을 해체하는 것에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현대건설은 우리나라에서 강남 재개발 여기서 또 1등입니다. 수주율 1등하고 있고 현대 아파트로 유명한 그 압구정 지역 이번에 4지구 이번에 수주를 했죠. 그리고 2지구도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에 삼성물산을 따돌리고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진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싸 보인다고밖에 할 말이 없죠. 네, 지금 주가 수준 여전히 저렴하다. 여러 가지 모멘텀, 미국 그리고 강남 그렇게 재건축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또 페르미 아메리카와 함께 MOU 체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하던데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이런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의 기본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웨스팅하우스하고는 우리나라 그 고리 1호기 지금 해체하겠다는 그 가장 노후한 원전인데요. 그걸 만들 때부터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손을 잡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도시바에게 경영권 넘어가면서 우리 쪽은 끊기고 일본 도시바랑 같이 사업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번 AP1000 그 원전을 짓다가 미국에서 짓다가 그 챕터 11을 시청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을 도시바가 내놓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캐나다 업체에 매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이 텍사스주에 새로 짓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을 아예 건설 파트너로 초빙을 한 겁니다. 그만큼 21세기 들어와서도 이런 대형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사가 많지 않은데 현대건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폐로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짓는 것에도 돈을 벌고 폐로를 해서 이 원전을 이제 옛날 그 자연화하는 그 사업에서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향 수주 그리고 중동향 수주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 흐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수준인지 목표 주가까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7만 5천 원 미만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한 방에 뭐 주식을 사는 거 이거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매수 단가를 낮춰서 여러 가지 그 호가에 나눠서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매수가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이상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건설의 10만 원이라는 주가는 예전 한 10년 전 주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에도 했지만 이 회사가 제대로 자신의 그 수익성과 가치를 갖고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오를 수 있을 때 이 10만 원은 단순한 그 초기 목표일 뿐이고 그걸 넘어서는 오버슈팅하는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의 포착주로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하는 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한미 빅딜 협상 시계가 29일 다시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28일 외부 일정을 모두 비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9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열리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른바 500조 투자 패키지. 미국은 전액 현금 납입 요구를 완화했지만 투자 방식과 분할 일정, 손실 분담 등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9일 타결은 이르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으며 양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까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회담 직후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대비할 좋은 종목, 또 4번 타자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결국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주에 왔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막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지금 무궁화 훈장과 네. 그리고 신라 금관, 네. 왕관, 네. 이 금으로 도금한 이 네. 모형을 만든 이 선물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내일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낼 텐데, 네, 네. 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금관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민처럼 이렇게 쓱 하고 이제 트럼프가 금관을 쓴 돌아다니고 사진이 있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돌아다니고 있죠. 조금 전에 보고 깜짝 놀라서 합성인가 했는데 금관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저도 네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뭐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왜 한국에 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왜 왔느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긍정적이냐 아니면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서로 대면하고 얘기하는데 멱살 쥐고 싸우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품격 있게 뭐 트럼프와 사실 좀 어울리진 않지만 예, 품위 있는 그런 자리, 격식 있는 자리에서 또 서로 간에 발전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11년 만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진핑 빠르게 1박 2일 일정 소화하고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가고 나면은 시진핑이 이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트럼프는 짧고 굵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인터뷰에서도 한국과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하면서 거기 빠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살짝 실망감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여러분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자신감 있게 뭐 조선주나 이런 것도 갑자기 내려가고 하던데 우리가 조선 쪽을 미국이 원한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인하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속 게임 하다가 결국에는 절충점을 찾을 겁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서명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간다라고 하면은 남은 건 서명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 정도만 해도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트럼프를 시작으로 해서 각국 정상들의 방안 그리고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뭔가 선물 보따리들이 좀 가득한 에이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목이 많이 쏠려 있는데 내일은 또 이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이 두 정상 간의 이야기들이 나올지 여기에 따라 또 시장이 출렁거리거나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장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네. 우리는 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이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또 지수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이 뭐 5천 내년에 5천도 가능하다. 더 좋으면 6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또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뭘 볼까요? 네, 5천을 넘어 6천까지 가야 되는데 6천이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좀 먼 미래 얘기인 것 같고 네. 일단 4천 왔으니까 5천 가기 전에 쉬는 구간도 한번 보고 5천을 네.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건 지금 현재
에이펙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에이펙 정상들도 모이고 CEO 서밋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지난주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에이펙 수혜주, 자동차주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주들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너무나도 전망하고 계세요? 뭐 피해가 많고 네. 실제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미국의 3사들이 로비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IRA 때도 이제 현대차를 좀 견제해야 된다. 또 테슬라의 전기차를 이제 견제할 세력은 폭스바겐이 아니라 현대차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경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글로벌 판매량 3위로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자동차 부분은 계속 25%, 15%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방한을 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 합의에 대한 부분만 나와도 우리는 또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이 15%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기존에 합의 내용 나왔던 게 이 부분인데 좀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사실 잘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안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좀 줄다리기를 좀 하고 우리가 일시불로 또 다 지불하기에는 또 외환 보유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내에 모두 지급해라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이후까지 뭐 한 8년 이렇게 좀 길게 하자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립니다. 뭐 실제로 합의 내용은 나중에 공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너무 부담되지 않게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외환 보유고 때문에 허덕이는 이런 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 같고 이번 에이펙 지나고 나서 한 11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구두 합의 정도 이제 얘기가 잘 됐으니까 우리 사인만 하면 된다 이런 정도 얘기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억울했던 자동차주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자동차주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자사주도 매입해서 소각하고 배당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 정말 잘 버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주 움직였듯이 자동차주도 이제 순환이 한번 돌아와서 이런 관세 협상 이슈 이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과연 자동차 관련해서 이 관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15%로 일본, 유럽과 같은 수준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은 자동차주 중에 대형주 1루까지 갈 수 있을 안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뭐 크게 두 개로 지금 상상은 되는데 뭘 고르시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현대차 먼저 현대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피해가 컸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협상이 안 되면 피해는 더 커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만들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메타플랜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풀가동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이 현대차 그룹에서 부품사들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8조 4천억 원의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25%면. 근데 이게 15%를 인하하면은 뭐 5조 3천억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3조 원 초반, 뭐 그리고 기아차가 2조 원 뭐 중반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을 생각하면은 이제 올해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관세만 이렇게 15%로 이제 우리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거. 관세로 내야 되는 부분이 20%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분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성적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만 25% 관세니까 만약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줄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판매량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가격을 우리가 25%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출은 나와도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배당이나 이런 뭐 주주 환원 정책 자체에서도 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뭐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유럽, 일본, 한국 차들 이런 부분을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 관세 정도만 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미 가격을 조금씩 올린 건 있습니다. 각 국가들 이제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메타플랜트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자체에서 이제 메타플랜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40%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최소 9%고요. 70%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트럼프가 또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잖아요. 70%까지만 해도 30% 정도는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격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내 생산을 이뤄준 거 아니겠어? 절반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은 되는 거고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뭐 20% 정도야 수출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2030년 가면은 트럼프 시대도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이슈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봇 택시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나 뭐 구글 웨이모나 뭐 이런 쪽에서 실제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이오닉 5가 로봇 택시 전용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사실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아마존 오토스의 1호 입점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최초의 브랜드예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구나. 미국 내에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가성비만 따지고 그냥 싸니까 사볼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이제는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의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대단한 기업이고 단단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관세 협상 잘 되면은 자동차주 자신감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현대차, 뭐 어쨌든 가장 큰형님 대장을 골라주셨어요. 지금 뭐 주가는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미국과의 우리의 자동차 관련된 시장에 결국에는 이 관세를 낮추고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걸 늘려가면서 관세의 위협을 좀 많이 덜어내는 게 현대차의 플랜이니까 그게 이제 잘 먹혀 들어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 가볼까요? 현대차는 좀 천천히 가니까. 자, 이제 2루타. 네. 2루타 종목으로 빠른 종목 뭐 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는 화신을 준비했습니다. 화신, 네. 뭐 자동차 부품주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대장주입니다. 좀 빨리 움직이는 선발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룹을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성우하이텍, 화신, 뭐 SL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성우하이텍은 조금 위쪽에 있어요. 저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위치가 좀 별로 좋지는 않고요. SL은 제가 어젯밤에 보스에서 8시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신을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화신 같은 경우가 지금 한번 싹 튀어 올라오면서 이번에 에이펙 기대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휴식을 하방으로 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옆으로 누워서 받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화신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누군가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쳐주면서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차의 확실한 1차 협력사들이 선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셰시 배터리 백 케이스 이런 부분 공급하는 건 이 모두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내연기관차에 이어서 전기차 쪽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타이밍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세력들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난항에도 또 실적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 현대차 부분에 맥점을 짚으면은 판매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감소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만 좀 줄은 거는 본인들이 감수를 한 겁니다. 마진을 좀 줄이고 판매를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판매량이 괜찮다라는 부품사들은 공급한 물량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안 팔리면은 부품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매 대수가 줄면은 부품사의 문제가 되는데 부품사들은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품사들은 본인들이 마진을 정하지 않아요. 이 부품사들은 공급을 할 때
완성차 기업이 당신들은 한 3%뭐 이렇게 마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은 판매 대수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실적에 다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 판매가 덜 된다라고 하면 부품사들이 좀 문제가 되고 사실은 자동차주 중에서 부품주는 좀 제외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대부분 이끌었어요. 3분기까지 하면 작년 영업 1년치 영업이익 넘어갑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부품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선발대 종목들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고 그 뒤로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항상 밴드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루타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엔 딱 좋은 타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은 화신, 자동차, 현대차의 1차 협력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미국에서 올리지 않는 이유가 마진이 떨어지더라도 판매량이 쪼그라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저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사 밑단에 있는 부품사들은 그래도 실적이 잘 버텨줄 것이다 라는 걸 보고 2루타 종목 화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3루타는 조금 빠르기도 하면서 멀리 높이 갈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 뭘로 볼까요? 자동차. 네,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아입니다. 아, 기아요. 네. 얼마 전에 지주사 때도 그러니까. 조금 발상을 전환하면 좋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는데 그쵸. 이 종목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자동차 업종에서.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현대차랑 기아랑 비교했을 때 뭐 살려면 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아를 항상 얘기를 그러게요. 했습니다. 3루타로 가는 게 또 현대차와 비교가 되긴 하네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둘 다 잘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둘 다 네. 주주환원 정책 그룹사 같은 계열사에서 하는데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제가 기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의 판매량이 늘어가지고 자동차 업종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외 판매가 비중이 늘어나고 해외 판매가 잘 되고 그 선호도를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세단 쪽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 가면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소형차 같은 경차 같은 경우가 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용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RV나 이런 쪽도 유명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용성을 강조한 회사 하면 바로 기아예요. 여러분들이 기아 했을 때 바로 떠올리는 뭐 대표적인 뭐 과거에 뭐 모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렌토라든지 아니면 카니발이라든지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차종들을 생각하면은 실용적이라서 해외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은 기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실제로 해외에서도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 제가 뭐 기존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지주사주 사이에서도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 상법 개정에 이런 거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밸류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그룹사 중 하나가 바로 기아가 아닐까 싶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딱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배당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대차가 좀 느리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느려요. 그런데 배당 쪽은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뭐 EUV라든지 이런 우선주들이 과거부터 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최근에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우선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주 계열 쪽 보시면은 또 그것도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기아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밸류업이나 뭐 지주사, 배당 요거 관련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역시 뭐 본업인 자동차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이 전반적인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됐을 때에 하나 더 가장 핵심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테니까 기아 3루타 종목으로 길게 빠르게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말로 없는 종목들 알려드렸던 거, 요 보는 재미가 있죠? 순위 확인하는 상승률 상위 탑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이 드디어 네. 4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말로 홈런이 달성됐고 그러니까요. 순위 변동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 변동이 있을 거니까 네네. 이 순위 변동을 여러분들은 즐겁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그러게요.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40%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네. 매수감만 잠깐 일주일 정도 주고 그냥 원사이드에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전력기기 관련주 좋은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전반 쪽에서 이 솔루션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LX 일렉트릭이다. 그래서 XI 트럼프래요. 그 일론 머스크의 XI하고도 이제 함께 이제 뭐 하기로 했다라는 그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하도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트럼프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4대 빅테크 중에서도 3곳과도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2곳만 해도 제가 볼 때는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 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말로 없는 구간으로 제가 42만 원 설정해드렸는데 사실은 왜 42만 원을 설정해드렸냐면은 이 종목은 2만 5천 원 단위로 저항을 만듭니다. 그런데 2만 5천 원까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한호가 못 미치거나 해서 매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000원 못 미치거나 해서 매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2만 5천 원이 저항이지만 여기 약간 못 미치고 눌림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2만 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딱 42만 원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한 절반이라도 좀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42만 5천 원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눌림목 나면 그때 눌릴 때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첫 번째 말로 홈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로 홈런 종목도 시원하게 이번 시즌에도 꾸준히 이제 탄생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앞자리도 이제 4가 아니라 3자리고 이제 넘어가는 100% 이상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 CEO 서밋, 에이펙 CEO 서밋에서 또 얘기 연설할 때 전기, 전력 분야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또 본인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LS 일렉트릭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요? 자동차.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코플라스틱으로 에코플라스틱이요? 정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네네. 좋은데 완성차 쪽 자동차에만 너무 기대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은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로봇 등등 바이오 등등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줄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로 홈런 진행하면서 그래도 1차 상승 후에 강력한 조정을 받고 지금 꿈틀꿈틀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아에 전기차용 범퍼랑 이제 내외장재 공급한다라는 거는 제가 시즌 1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국책과제로 해서 뭐 CNT 기반으로 해서 EV용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용 쪽으로 해서 저전력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에서도 원하는 기술력입니다. 이 부분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아니라 현기차만 들어가도 그리고 한국에 뭐 GM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GM에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발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책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기술력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책 같은 경우에도 탈플라스틱 로드맵 연내에 발표한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에코플라스틱이 완성차 부분에서도 이 에이펙 이후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연내에 정책까지도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한번 탄력 있게 올라왔다가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는데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 대응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우리 이미 봄부터 여름까지 한번 이렇게 1차 상승 그리고 횡보 그리고 2차 상승까지 올라오면서 멋지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월 이후로 3개월 동안 그냥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쉬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1차로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정도의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21선과 61선 이렇게 이평선을 모으고 있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이평선은 모였다가 다시 한번 확산했다가 다시 모이고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별 확산 구간 나왔다가 다시 모으고 있는 구간입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하면은 조금 쉬어줘야지 또 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호흡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발산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가격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단 4,000원. 적지 않은 수준인데 여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목표치는 제가 7,000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가는 가격인데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일단 4,000원 가는 거 보고 이 돌파하는지 여부를 제가 밴드에서 교육방에서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이 시간에도 1차 목표치 도달하면 또 알려드리니까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대감 충분히 높이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에코플라스틱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전략 알려드린 가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빨리 이동하셔야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 이데일리 TV 오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탁 터치하시면 저와 함께 오늘 장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인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말로 없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화창합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 김해 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내년까지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3저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조합이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을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한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SK 하이닉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24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선 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또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HBM과 낸드 모두 내년 물량이 사실상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5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 장비주 맑은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 콜에서 핀란드의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2.9%를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과 한국이 AI과 양자 그리고 6G 기술에 대한 협력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점이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추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입니다. 오늘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가 15%로 낮춰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주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로 인한 피해액이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가 낮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선 반영되면서 자동차주는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어서 원전주입니다. 간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최소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이 원전주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들이 에이펙에서 한국에 5년간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오늘 로봇주의 투심도 좋고요. 이어서 두나무입니다. 오늘 에이펙 CEO 서밋에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의 주가도 26만 원 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나무 관련주도 상승 흐름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맑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조선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방한의 일정에 맞춰서 국내 조선소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됐던 건지 오늘 조선주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급등한 탓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 투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반면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삼성 SDI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인데요.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제 카카오톡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챗GPT for 카카오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카카오 주가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10월 2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경주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국빈들 그리고 CEO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에이펙과 관련된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까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해운솔루션의 이정우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속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에이펙은 외교랑 그리고 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좀 챙겨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일 키포인트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5%의 관세가 15% 떨어질지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걸 요구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미국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계 시총 1위가 된 엔비디아의 CEO, 젠슨항 CEO의 발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과 변동성과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국의 AI 생태계를 하나의 초거대 AI 인프라로 묶는 기대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생산 기반의 AI 관련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항이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이 어떤 보따리를 풀지 이거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젠슨항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생태계에 엮여있는 종목들의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특별한 환영식은 처음이다. 네. 이런 발언도 하고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 진행되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가 아직 한국과 남은 구름이 있다. 근데 조만간 거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타결됐을 때, 부분 합의가 됐을 때, 또 이번에도 성사가 안 됐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타결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다들 바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타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워낙 강세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의 외국인들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유입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수출 비중이 많은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철강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잘 못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회하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분 합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얼만큼 더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더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부분 협상이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지금 잘 가고 있었던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 뭐 배터리 이런 쪽은 어떻게 본다면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부분 합의가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의 약세였던 뭐 철강과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조금 안 좋아진 모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분 합의가 됐을 때 조금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의 현지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기업들로 유출을 하면서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다들 지연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좀 저도 배제를 하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실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여기 25%에서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25%를 계속 가면서 아니면 계속 협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좀 불안한 모습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수도 많고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요즘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무시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다면 워낙 약세,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섹터들의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EO 서밋에서도 특별 연설을 했고요. 여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원전, 조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선 쪽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좀 매도 좋았죠.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다시금 고개 들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같은 네. 경우는 관세 합의를 떠나서 네.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조선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부흥하게 하려는 모세가 나오고 있고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조금 돌아오지 않았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이젠 탈바꿈이 되는 섹터다. 기존의 상선에서 군함과 MRO 산업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보면서 본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돼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무역 협상과의 별개로 조선 쪽은 좀 꾸준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제 미국이 일본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황금 시대에 대한 선언했고요.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광물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회담과 좀 비교한다면 주요 의제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뭐 자원과 뭐 광물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세 그리고 통화 스워프 그리고 투자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로는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또 낮출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한미 통화 스워프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같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미 통화 스워프가 이뤄지고 나서 관세가 이뤄질지, 관세 다음에 스워프가 이뤄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AI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생산 기지나 역할을 이런 부분에 공식화가 미국에서 해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랠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억제나 이런 부분이 동반자 역할로서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준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북한과의 만남은 이번에는 좀 불발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회담에서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딱 변수가 많은 네, 분이시라서 맞습니다. 좀 약간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저는 반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화 수업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3,500불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나 이런 부분에 맞물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화 수업가 같이 이뤄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거는 여기서 지금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연준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언급, 이 스와프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환율에 대해서 요즘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이 넘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잡힐라는 기미나 이런 부분보다는 떨어지지 않지 않나 약간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있고 외국인들이 언제 이탈을 하냐 이런 데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한다고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뉘앙스만 나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세랑 같이 가지 않을까. 관세가 어느 정도 타결이 돼야 한미 통화 스와프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주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거는 약간 선물로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층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전환이 돼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주고받고 있을 듯한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다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겠지만 또 세계 시장 입장에서는 네, 미중 정상회담을 가장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진행이 됩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제일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제일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 불화가 또 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안 좋은 모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나기 전에 먼저 한번 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뭐 제재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년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현상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 트럼프랑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이게 쉽사리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길게도 싸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만 되고 휴전 느낌만 나도 충분히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왜냐? 정말 안 좋게 나올 거라면 만나지도 않았다. 정상회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경 모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좀 긍정적인 네. 이야기 나오더라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 확인하면요. 좋게 사위 좋은 척 하다가 또 한 석 달 뒤에 네, 안 맞아요.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네. 이제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겠구나 다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욱더 활발하게 싸우거나 이런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평화 분위기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은 트럼프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정말 이슈가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에이펙 정상회담, 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뭐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FOMC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끝난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익도 챙기고 갈 가능성, 약간의 세론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수익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 부분은 챙기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요.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쁘게 할 게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설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따리를 풀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데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워낙 투자나 이런 부분이나 AI 발전에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노키아에도 어떻게 보면 5G에서 6G 관련해가지고 통신 장비로 이제는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모습세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보따리를 풀까 이런 기대감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AI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관련해가지고 뭐 HBM이나 이런 부분도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강자인 역할이 있고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기기나 어떻게 보면 전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팩토리를 짓기에는 저없이 없는 좋은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떻게 어디 기업에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언급만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기쁘게 한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죠. 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 냈고요. 내년에는 범용 디램 부분 그리고 낸드 부분 역시나 수익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진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이 코스피가 최대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만큼 이끌지 그리고 그거의 중심이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내내 요 시간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의 최대 관심사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다. 황 CEO는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31일 특별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미래 구상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수장이 직접 한국 무대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서밋에는 전 세계 1,700명 이상의 기업인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특히 젠슨 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 새로운 협업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AI 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단순한 기술 비전 제시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엔비디아 생태계와 어떻게 맞물릴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수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미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장 막판에 오름폭을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4,083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아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어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은 순매수를 열심히 또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들이 또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들은 또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이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된 또 조선업종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방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영업이익과 관련돼서는 예상치에 약간 미스가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주 흔들렸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반전되면서 강세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IT 소부장 쪽에서도 종목마다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동반해서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주면 좋겠고요. 반면에 또 전력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또 모처럼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도 좀 골고루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통신 장비주가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따라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잘 포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장중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수급의 변화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좀 이제 매도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들이 물론 이제 장이 좀 빠르게 올라온 데 대한 어떤 차익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사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그 매도의 추가적인 매도 강도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오늘 상당히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순환매의 흐름에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지분도 인수를 했고 결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통신 시장과 관련된 미국이 전 세계 통신 시장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대규모의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우르면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뭐 굉장히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세의 흐름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젠슨황 CEO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HBM 제품 관련 협업 발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또 10만 원 선 위에서
현재도 거래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사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좀 물론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순매도를 보이고 삼성전자는 또 순매수를 보이는 이런 어떤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을 회복해 주면서 지지 공방을 계속해서 보이고 쉽게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또 얼마가 더 상향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추세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거고 외국인들 역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두드러졌던 종목이 원전주이기도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1%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미국과 정부의 차세대 에너지 협력 축으로 만우가 원전 협력 이야기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는 원전 쪽, 특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해서 흐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은 에너지와 안보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새롭게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마스가와 더불어서 이제 패키지 딜 형태로 미국과 이제 뭔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그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의 그 경쟁에서의 어떤 우위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도의 그 어떤 그 공급망 구축에 주력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 관련주들의 수혜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지만 사실 뭐 최근에 현대건설의 상승세라든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제 뭔가 굉장히 그 대규모의 이런 그 전력 그 이제 생산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원전도 들어가고 이제 온갖 그 발전소도 다 들어가는 컴플렉스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피드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상당히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이러한 그 미국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마치 이제 이전 국면 조선업종이 한 차례 굉장히 크게 올랐던 것처럼 원전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까지 오늘 또 정상회담 관련해서 수혜를 또 발언 관련해서 받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코스피는 현재 구간 장중 고점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4,078포인트에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약 보합권이지만 그래도 900선 지켜주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반면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잡혔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수요일자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막판에 시장의 분위기 힘이 더 받으면서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 장 막판에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계좌의 온도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를 이끈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트레이딩 뷰를 보면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7%가량 상승했고요.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하이닉스의 상승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분기 디램 부분의 점유율 1위를 수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분위기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날아갔습니다. 12%가량 상승했는데 지금도 주가가 높지 않다.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돼선 두산에너빌리티가 11%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원전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 LS일렉트릭은 9%, 효성중공업도 4%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산밥켓도 상승했고 두산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오늘 6%가량 상승했는데 ESS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인터넷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좋습니다. 대표주들 특히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4에서 6%가량 상승했고 카카오는요 챗 GPT와 협력 그리고 이와 함께 김범수 의장의 무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6%가량의 시세를 분출했고요. 완성차 기업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쉬어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심택이 9%, 동진세미캠 2%, 리노공업도 상승을 했고요. 엔터주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 게임주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오늘은 코스닥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양대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대 상승세를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70포인트 이상 또 끌어올렸고요. 4,081.15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이었지만 그래도 900선 지켜내줬네요. 901.5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은 대형주 위주로 더 강한 탄력받으면서 2%대 오름세에 나갔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됐고요. 장중에 4,084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4,0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요. 장중에 출렁임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89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그래도 900선 다시 회복해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하락 전환하면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도 3천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보시면 오늘 기관이 물량을 코스닥에선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면서 소폭의 매수 우위가 잡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누가 프로젝트 원전 관련 협력의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고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또 추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도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갔고요. 삼성 SDI도 LG화학, 삼성물산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ESS 배터리 관련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3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심텍과 파마리서치, 사변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고요. 역시나 오늘도 하나마이크론과 유진테크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됐습니다. 이 안에서 유진테크 종가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장중에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10%대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장중에 99,2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98,200원 선에서 형성을 했는데 반도체 투탑이 잘 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로서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D램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진테크 앞으로의 수혜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기관의 수급 몰렸고요. 삼성 SDI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강세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통신 장비주 RFHIC가 기관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제스낭 CEO가 간밤에 5G, 6G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통신 장비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6G 관련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진테크와 GNC에너지, 로보티즈, 유니테스 같은 종목들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기관의 특징주로 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으로 오늘도 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챗GPT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가 도입됐다라는 기대감 받아갔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새롭게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6% 이상 또 올라주면서 67,700원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 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고은별 앵커 나와주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벤트가 참 많은 오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의 만남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도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거론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장 막판에 더 좋아지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국방비라던가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더 탄력적이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급 기록을 새롭게 쓴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에이펙 CEO 서밋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개막일인 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인이 무려 1,700명이 집결되는 역대급 CEO 서밋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젠슨 황 CEO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쁘게 할 발표를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AI 협력 방안에 대한 어떠한 빅딜이 있을지 그 기대감이 오늘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4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1조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죠. 특히나 D램 세계 1위를 3분기에도 수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HBM 부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HBM뿐만 아니라 일반 범용 D램 그리고 랜드 부분까지 내년에 호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목표 주가 70만 원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을 정도인데요. SK하이닉스 이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게 흘러가면서 JP모건이 이야기한 6,000피 달성도 가능할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도 이러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좀 애프터마켓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시간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어떠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고 합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덕담하는 수준 정도 뭐 먹구름이 껴 있는데 조만간 잘 결론이 될 거다 이런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도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애프터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 어떻게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반영이 될지를 감안하면서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된다라면은 매매도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알게 되겠죠. FOMC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12월 달에도 할 것이냐 또는
내년도에 어떠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파월 의장의 그러한 그 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요인들은 충분히 되지만 어떤 상승 기조 자체를 훼손시킬 만한 그런 악재성 재료보다는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어떤 변동성을 좀 즐기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슈퍼위크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또 잘 즐겨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이제 내일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는 좀 그 실적 발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밤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메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되는 부분이 결국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품론이 또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어제 전순왕 CEO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낙관론을 좀 펼쳤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어떤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의 우려를 좀 부식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그렇다면 빅테크들이 원래 어떤 실적을 내놓을 것이며 또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AI 투자와 관련된 어떤 커멘트들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번 어닝 시즌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하나 내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고 또 AI 관련해서 또 어떤 멘트들이 나올지 이러한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멘트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를 모처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민 카톡 또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AI를 접목한 이러한 새로운 우리가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접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카톡을 사용할 때만 해도 야 이게 뭐 어떻게 돈이 되겠어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카카오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 AI를 접목하면서 과연 이런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넘어야 될 산은 있겠습니다만은 주목하면서 카카오의 변실을 좀 더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 재편과 관련된 논란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고 김범수 의장의 어떤 사법적인 물론 1심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 준다라면 카카오 그룹 전반적인 그런 어떤 훈풍이 좀 불러오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를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 연출될 때 좀 매수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뭐 여러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7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AI 확장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챗 GPT 서비스가 이제 또 카카오톡에 깔렸더라고요. 또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챗 GPT 따로 들어갈 필요 없이 카톡에서 바로 하니까 좀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평가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사실 이제 뭐 이번 거의 10,0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 한번 고점을 경신한 다음에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좀 하락 조정 양상 뭐 이제 거의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금 계속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부분, 호텔 부분 모두 이제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뭐 카지노의 제반 지표들, 뭐 드로백이라든가 홀드 같은 제반 지표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4분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어떤 무비자 수혜가 또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의 어떤 추가적인 또 개선세가 더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인천 하얏트 호텔을 인수를 했어요. 사실 이제 카지노 업체가 이렇게 호텔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카지노를 증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호텔에 묵는 숙박객이 많아질수록 카지노의 어떤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향후의 성장성까지도 우리가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뭐 매수는 지금 정도의 가격 한 18,500원에서 한 19,000원 레벨, 그리고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수혜도 있고 또 이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23,500원까지 지난 9월의 고점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조언 주신다면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51포인트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요. 그리고 오후 2시경에 플러스 4포인트까지 되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들어 올리면서 종가 거의 고가로 끝나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죠. 네. 결국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런 장중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이 유용하고 단기 급등했을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동근 대표님께서는요.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주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슈퍼위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장중에 이런 이벤트들의 어떤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 있겠죠. 당장 내일 같은 경우도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반대의 국면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 영향력을 좀 이제 우리가 잘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이제 두 분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빅 이벤트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까지 달려왔는데 목요일, 금요일도 또 남은 이벤트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또 목요일, 금요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